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급의 이윤선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0.9% 갭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간밤에 금리 인하 기대감한 뉴욕 3대 지수 모두 2% 넘게 올랐었죠. 자, 오늘 장 시작 전부터 이 장 기대감 높았었는데 역시나 미국발 호재에 우리 장에도 훈풍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에 시총 상위 종목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1.50% 오르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3%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되면서 전기전자 업종 지수 전반적으로 상승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제약바이오 상위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각입니다. 자, 현재 이 상승세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정강 후강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고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담 방법 안내 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순서대로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하니까 이 점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하체기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부터 여러 가지 장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고수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고수 하측이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갭상승했고 현재도 코스피 0.61%, 코스닥 0.71%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냥 마냥 기분이 일단 좋아요. 일단 예. 굉장히 반가운데요. 예. 게다가 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호주는 뭐 1.25%로 예. 낮춘다 하고 그렇죠. 인도도 인하의 전망이다. 예. 게다가 이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진 않았지만 약간 열어놓은 듯한 발언을 했어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정강 후강 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워낙 지금 시장을 좀 지배를 했었는데 또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좀 피로감을 좀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제가 배트맨에 출연을 해서 오늘 이제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또 총재들도 연설이 있다라면서 그걸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 지금 좋지 않은 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 발언을 좀 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기사회생시키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되는 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의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장이 오늘 좀 시가를 조금 높게 잡고 좀 출발을 했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그게. 아쉬우세요? 네. 제가 오늘 그 저희 단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가를 높게 잡고 좀 출발하는 것보다는 시가를 낮게 잡고 출발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줘야지만이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을 좀 만들 것이다 했는데 일단은 오늘 좀 시가를 높게 잡고 좀 출발을 하면서 전일 미국 시장에 대한 상승분을 시가에 다 반영해버렸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가 대비해서 살짝 지금 밀리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도 좀 상승에 대한 탄력이 좀 조금씩 좀 둔화가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앵커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 단톡방에도 이
캔들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특강이라든가 캔들 강의를 할 때도 배트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이었죠. 월요일 날 보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코스피 보면 이 세 개 보면은 뭐냐? 적삼.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하락 구간에서 적삼병이 나오게 되면은 신호가 바뀌는 부분으로 여러분께서 간주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또 배트맨에서 제가 출연할 때도 어제 같은 날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 반등의 어떤 신호를 줬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서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는 도망가려고 하는 그 전략을 너무 몸에 배이지 마시고 정확하게 딱 0이라는 그 자리에서 좌우 생각을 골고루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께서 5일선을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주가가 5일선 타고 계속해서 상승한 흐름이 나온다 하면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 것이고 중간에 상승하다가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또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나오는 그 구간으로 여러분께서 좀 간주하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크게 시장이 빨리 어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려면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완전히 크게 싸우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원달러 지수죠.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해서 불안에 떨게 했던 게 바로 그냥 원달러 지수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출연했을 때 5일선이죠. 5일선이 붕괴가 되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다가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급락이 나오면서 21선이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61선까지는 지지선이 없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시장에 대한 그런 상승의 힘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뭐 복잡한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담지 마시고 딱 하나만 집중하세요. 코스피 지수의 5일선이 붕괴가 되냐 붕괴되지 않느냐 계속해서 그 흐름을 타느냐 안 타는지 그것만 보고 여러분께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급의 좀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지만 그렇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현물 쪽에서. 선물 쪽에서 한 2,120억 정도 지금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기관 쪽에서 다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의 매도세에서 지금 매수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장세가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가다가 만약에 외국인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를 한다 하면 오늘 음봉에 마감을 할 확률이 높은데 장 후반이죠.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만약에 개인들이 수급이 빠져나간다 하면은 장중에 조정을 주면서 종가에는 양봉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일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물려있던 거를 정리하는 기회로 삼거나 혹은 추격 매수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좀 지켜보는 게 좋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주가가 장기 상승한 후에 고점을 맞고 떨어졌던 종목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종목들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게 탈출하는 게 맞고 주가가 바닥에서 상당히 그 매집이 잘 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 있느냐 고점에서 하락을 하느냐 그걸 여러분들께서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하는 거죠. 무조건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그냥 회피성에 의해서 무조건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점에서 사서 물린 종목들은 회피, 도망을 쳐야지만은 바닥에서 외국이라든가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와서 바닥을 잘 다져놨던 매집이 잘 이루어졌던 종목들은 이런 기회에 오히려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되는 거죠.
종목에 따라서 잘 분석한 다음에 좀 전략 짜셔서 그렇죠. 대응하시면 예, 지금 좋을 같은 것 같네요. 경우는 어떤 시장 자체가 지금 추세가 확 전환이 되면서 주도 업종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보면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종목 장세에서도 좀 테마가 지금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뭐 5G에서 뭐 그다음에 대지열병에서 또 대지열병에서도 뭐 사료에서 백신에서 뭐 시멘트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부분. 이게 테마를 하시더라도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 그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월등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시장 흐름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예. 국민연금이 118조 원 규모 국내 주식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가속화한다. 예. 라는 뉴스를 봤어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좀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은 좀 있겠죠. 이전에 이제 대한항공 그 부분에 있어서 주주총회에 있어서 자, 국민연금에서 이제 반대 이제 의사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그 경영 구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국 언론 쪽에서 10년 훨씬 전부터 계속해서 좀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2세, 3세로 좀 가면 갈수록 경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도를 좀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창업주들은 밑바닥부터 이 경영을 좀 읽고 왔기 때문에 그 읽고는 과정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었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몸에 체득이 되어 있는데 이 2, 3세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 능력이 아무래도 창업주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국내 그 기업들도 보면은 2, 3세들 보면 지금 뭐 대마 사건이라든가 마약 사건에 대한 연루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그 총수들의 뭐 가족들의 그 갑질 그런 문제가 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언론 쪽에서는 이제는 한국 경제가 조금 더 앞으로 더 튼튼하게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고 하면은 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좀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그 스튜어십 코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 기업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방해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약이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기업들에게 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또 그 기업의 좀 자율성이 좀 퇴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 적당한 선에서 그게 좀 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 경제라는 게 또 감성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성과 이성의 그 적절한 좀 조합을 이루면서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은 흐름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고수님이 조금 눈여겨본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이신가요? 예, 오늘 시장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시장이 지금 급등한 종목을 한번 보면은 오디텍이 지금 급등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갑자기 지금 백신으로 엮였어요. 대지열병에 대한 그 자회사 쪽에서 이게 좀 개발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MBM이죠. MBM 쪽에서의 대지열병 백신이 나오면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대창 같은 경우는 뭐 구리 관련된 종목이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쪽보다는 이제 전기 전자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전진 바이오텍 같은 경우 백신 쪽으로 해서 좀 올라오는 거고 진바이오텍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상위 랭킹에 올라온 것들 좀 보면은 그 바이오 관련 종목 특히 그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도 좀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도 좀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이오 분석 시스템 그 다음에 메디컬 자동화 시스템 및 뭐 환경 시스템 연구 개발을 하는 신규 상장 좀 종목이고 주요 제품은 이제 미량 흡광 분석 제품이라든가 소형 발광 분석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어떤 그 기업 재무 구조도 지금 아직까지는 HTS에 좀 공개가 안 된 부분이 좀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OLED 좀 관련된 종목들도 좀 톱텍 쪽에도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IT 쪽에도 지금 어느 정도 밑에서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 백신들이 좀 올라오고 있지만은 밑에 보면은 뭐 OLED 반도체들 그다음에 뭐 슈프리마
그다음에 뉴 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 OLED,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 컨텐소 이렇게 반도체에 관련된 좀 종목들이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뭐 IT 부품도 있고 IT 하드웨어도 있고 IT 소프트웨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IT 부품주를 좀 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IT 부품 쪽에 보면 IT 하드 쪽은 외국인들이 나갔어요. 매도를 했는데 IT 부품 쪽에는 외국인들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IT 부품 쪽으로 좀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그 카메라 모듈이 핸드폰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자율주행차도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또 차량용 블랙박스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면서 뭐 차량용 블랙박스라든가 그다음 내비게이션 이런 거 보면은 차량 이탈 방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라운드 뷰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카메라가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카메라 쪽에서도 그 미국 쪽에서 반사이익이 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좀 반사이익이 있죠. 지금 화웨이 쪽에 대한 그 제재가 좀 들어가면서 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핸드폰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프리미엄 쪽도 뭐 제품이 판매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한 단계 밑에 있는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경우가 조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갈수록 이제 핸드폰에 장착이 되는 카메라들의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동 초점이 잘 될 수 있게끔 카메라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듀얼 두 개도 아니고 뭐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장착 개수가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카메라 모듈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일단은 뭐 핸드폰 쪽으로도 재료가 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 쪽으로도 재료가 또 만들어지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자율주행 쪽으로도 재료가 만들어지면은 그 흐름을 또 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재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 모듈 부품 쪽을 좀 잘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카메라 부품 모듈 쪽에서 그러면은 아무거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조금 괜찮다 싶은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조금 좀 관심을 좀 계속해서 좀 가지고 왔었고, 그다음에 조금 3월 달이네요. 3월 달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MC넥스입니다. MC넥스가 지금 작년 하반기 때부터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만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MC넥스 하면은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라는 거. 그러면서 제품을 삼성전자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자동 초점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카메라를 조금 다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초점이 안 맞춰지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우리 사진 찍으신 분들이 핀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사진을 찍었는데 갑자기 그 초점이 안 맞춰지고 계속해서 배경을 날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근데 그런 거를 점점 계속해서 초점이 잘 맞춰주게 하려고 해서 이 자동 초점이 계속해서 맞춰져야 하는데, 그게 잘 맞춰준다 하면은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빨리 찍어도 금방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빨리 찍을 수 있다. 근데 초점이 잘 안 맞춰주면 계속해서 시간이 딜레이 되고 그 초점을 맞춰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자동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부분에서 좀 특허를 좀 취득했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은 우리 생활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생활을 좀 사진에 좀 남기고 싶고, 요즘은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이제는 좀 더 발전을 해서 영상 쪽으로 해서의 유튜브 쪽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확장이 된 번져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카메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식이 조금 소중함이 좀 느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MCM 쪽에서는 생체 인식 모듈을 또 생산을 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문을 이제 먼저 가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핸드폰에 지문을 인식을 해서 어떤 거래를 할 때도 그냥 비밀번호 안 넣고 그냥 지문 인식을 하는데, 거기에 좀 더 진화가 돼서 홍채, 그 다음에 안면 인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생체 인식 모듈을 지금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거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카메라가 핸드폰에만 지금 장착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하고 연결해서 자동차에 좀 장착이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그 다음에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드론이죠. 앞으로의 그 드론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보면은 드론을 지금 교육을 시키는 그 기관,
단체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드론 쪽에 뭐 시험도 좀 보기에서 상당히 좀 대기자들이 많이 좀 몰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드론 쪽에서는 정부 쪽에서 조금 규제가 빨리 풀리지 않고 있죠. 아무래도 남북한에 우리가 그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드론에 대한 그 규제가 빨리 좀 풀리게 된다 하면은 이 택배 부분이 있어서 드론을 통해서 택배가 배달이 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또 드론이 좀 사용될 수 있죠. 뭐 최근에 중동 쪽에서 드론으로 해서 폭발 좀 그런 문제가 생겼던 부분, 그래서 국방적으로도 좀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드론하고도 또 연관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MCNX가 또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만들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의 전년 대비 179.12% 증가를 하면서 195억을 좀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60.71% 증가해서 약 한 2,507억 정도. 그 다음에 순이익은 153.43% 급증하면서 141억을 좀 기록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께 재무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보면은 16년도까지는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17년을 기반으로 해서 서서히 어떤 좀 변화가 좀 보였는데, 18년도부터 완전히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올해 19년도에는 18년도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좀 잡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런 실적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주하고도 조금 부합이 되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잘 선별하셔서 대응을 해 보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MC넥스 그런데요. 5월 31일에도 올랐고 월요일에도 올랐고 화요일에도 8%나 올랐어요. 예. 오늘 들어가기 좀 높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더 낫겠죠. 왜냐하면 지금 5일선이 캔들하고 지금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를 맞춰서 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가버린다 하면 급등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흐름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살짝 좀 눌림목을 줬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돼서, 5일선에서 뭐 22,000원, 5일선과 21선 이 사이에서의 좀 진입했을 때 그 구간을 좀 여러분께서 포인트로 좀 잡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5일선과 21선 사이 한 22,000원 선 제시해 주셨고요.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시나요? 좀 중장기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장기 상승세의 흐름을 일단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승의 폭은 조금 그렇게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한 2만 600원 정도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MC넥스 매수가 22,000원,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6,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수가 직접 추천해주는 오늘장 추천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장 이슈와 함께 오늘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섹터, IT 부품주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쪽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상담 시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 담겨 있으신가요? 지금 좀 살까 말까 고민하는 종목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어요.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하체기라고 검색하시에 들어오시면 뭐 종목 상담부터 다양한 이야기들까지 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코스모 화학이요. 코스모 화학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450원이고요. 네. 40% 조금 넘어요. 1,450원에 40% 조금 넘는 네. 얼마 전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며칠 전에 저기 10,000원대 찍을 때 그때 들어갔고요. 와, 수익 많이 보고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타이밍이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언제까지 갈까요, 고수님?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주식을 좀 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어요? 아니,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좋아한 것만 내가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기다렸다니까요. 아, 그러셨어요? 시장을 조금 볼 줄 아신가요? 시장에? 글쎄 모르겠어요. 뭐 저기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일단은 시장이 그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지금 좀 코스모학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2차 전지로 연결이 돼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하고 같이 지금. 예, 예.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주주를 보면은 그 GS, 허쉬 가족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좀 흐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자, 우리가 살펴보면은 3,000원짜리가 35,500원까지 올라가면서 그 10배 이상 지금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지금 걸쳐가는 이 주가에 대한 그 소화를 좀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간에 이런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매물대들을 한 번에 돌파를 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좀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대응을 네. 하시려고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네. 5일선 또는 음봉이 좀 크게 나온다 하면은 그때 매도 네. 기회를 조금 잡으시면 좋겠고. 아니 근데 저는요. 예. 여기 그 본절 그 이탈만 안 하면 제가 좀 이번에는 오래 좀 끌고 가려고 사실 좀 비중을 실었거든요. 아, 그래서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네. 이게 매수가를 기준을 네. 잡고 매수가를 손절 기준을 잡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주가가 한 번에 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매물대가 지금 많이 앞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가기 위해서는 한 번 맞고 좀 또 털고 또 한 번 맞고 털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장기적인 그 베이스를 쌓아가야 한다는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이 주식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시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시면 매수 한 1년 이상 이번에 한번 가지고 와보려고 사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1년 이상 제가 끌고 가보려고 지금. 예, 그러시면 그럴 마음이시면 매수가를 손절가를 기준을 잡으시고 한번 가지고 가세요, 아버님 그러면. 예.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상담 한번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2476번님이 코롱생명과학 21,600원에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코롱생명과학 일단은 수익을 보고는 계신데 이게 인보사 관련해서 소송도 들어가고요. 좀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잡음이 일단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분석에서 자율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는 어느 정도 올라와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잡음이 심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어떤 뉴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실하게 지금 어떤 결론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수익을 좀 보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롱생명과학처럼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도 실적이 좋아가지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낙폭이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리하고 다른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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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배럴 배럴이요. 네, 17,000원 30%요. 17,000원에 30%. 예, 예. 얼마 전에 사셨어요? 예, 예, 예. 얼마 안 계속 됐어요. 사신 이후에 내려가고 있어서 고민이시겠어요. 올라가겠죠, 뭐. 네, 어떻게 보시나요, 고수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이거 사셨어요? 이거 산 지가 한 열흘 됐나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한 5월 한 20일 좀 넘어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한 20일 정도. 그때나 이쪽 저쪽이 될 거예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 네, 배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혹시 래시가드 혹시 착용해 보셨어요 배럴? 예? 래시가드 만든 회사잖아요. 어떻게 예. 배럴이 예. 래시가드가 주 저기잖아요 수영복. 예. 예, 혹시 착용해 보셨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착용을 해봤는데 예. 확실히 제품은 좋아요 다른 데보다. 예, 예, 예.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특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대부분 지금 여름 시즌이 왔을 때 일단은 그런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여름 시즌에서의 어떤 매출을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그 올라온 구간에서 아버님께서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나 조금 잡으셨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좀 단기적인 좀 상승세가 올라왔을 때 좀 잡았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거고 일단은 지금 보면은 2만 원대 여기 있죠. 지금 매물대 아버님. 예, 예, 예. 이걸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차라- 2만 원까지 보지도 않아요. 차라리 이거를 돌파를 하고 그리고 와서 눌림이 왔을 때 오히려 좀 들어가셨더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가실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게 좀 매매 타임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지금 좀 홀딩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계절적인 좀 특수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여기에서 이제 121선 있잖아요, 아버님. 예, 예. 네, 120선이 추세선이잖아요. 6개월 추세선이잖아요. 예. 이게 무너지게 돼버리면은 계속해서 계절 특수 효과가 있어도 잠깐 반등은 있지만 추세 자체가 무너지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추세를 지금 121선으로 기준을 잡고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여기 24,400원 있죠. 네. 여 부근에가 조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을 주고 여기 올라간다 하면 이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돌파하는 거 보고 나머지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다시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1089번님이 쌍용 양회 6,955원에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쌍용 양회 대북 관련주 해서 한창 뜰 때 거의 최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대북주로 해서 대북 사업에 연계가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만들었다가 하노이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완전히 지금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의 어떤 향방 자체가 지금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좀 하락을 했었죠. 근데 그래도 이 쌍용 양회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까지 2월 7일까지 좀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가 있냐? 시멘트 생산한 업체들이 돼지열병 그쪽에 대한 연관이 되면서 바이러스를 생석해죠.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해서 뭐 고려 시멘트, 그 다음에 쌍용양, 성신양 등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좀 보였었던 좀 흐름인데 일단은 쌍용양회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이 또 반등의 흐름을 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손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좀 기다리셨으니까 좀 보유를 하시면서 시장이 꺾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해 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그리고 여기에서 뭐 손절 라인을 뭐 잡고 싶다 그러시면은 5,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제 소견은 시장이 지금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꺾일 때까지는 일단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손절 대응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리면은 5,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홀딩 의견에 만약에 손절하시겠다면 5,800원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문자와 전화 상담 방법 다시 한번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2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화 상담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아, 경동 나비엔요. 경동나비엔이요. 매수가 너무 고가에 비중. 사가지고 지금 고가에 사셨어요. 얼마에 사셨나요? 26,000쯤, 아니요, 56,000원쯤 샀어요. 56,0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30% 됩니다. 56,000원에 30%. 정말 좀 많이 떠 있을 때 사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아버님? 그때 주가 이렇게 시장 많이 폭락 안 될 때요. 그러면은 한 4월 달? 예, 그쯤 될 겁니다. 지난달에 하셨네요. 예, 제고 사고. 뭐 경동 나비에 뭐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뭐, 이제 그 미세먼지. 예.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경동 나비엔 그 보일러가 좋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서로 내 들어갔었더니. 예. 근데 아버님 지금 보일러 우리가 지금 떼는 계절인가요, 지금? 예? 보일러 우리가 지금 보일러를 트는 계절이냐고요, 아버님.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또 관계 있고 중국에서 그 석탄을 갖다가 보일러로 바뀐다고 막 그러는. 예. 예, 중국 시장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먼저 이제 그게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지금 하셨는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좋게 지금 가는 그런 흐름이 좀 아니라는 게 좀 아쉬워요. 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빨리 이렇게 해결됐다라면 정말로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 그 매출 좀 구조를 보면은 거의 보일러가 원수기 쪽이에요. 예. 보면은 그래서 보일러 쪽이 아무래도 좀 잘 판매가 돼야 하지만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이슈는 좋은데 지금 어제 또 보면은 중국에서 행동 똑바로 하라 했잖아요, 한국한테. 예. 그 정도로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다라는 거고, 중국에서도 한국을 좀 견제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하고의 그 어떤 매출, 생산 이쪽에서는 조금 바로 우리가 효과를 좀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동 나비엔을 좀 주가를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아버님, 네. 지금 이게 보면은 5,000원짜리가 73,000원까지 왔죠, 아버님요. 아, 예. 그 보면은 여기 보시면 2016년 8월 달이 있죠. 예. 이 고점과 그 다음에 2018년 2월 7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9년 3월 21일 보면은 이 고점보다 이 고점이 지금 낮아요, 지금 아버님이요. 아, 그럼 뭐예요? 헤드앤숄더죠. 헤드앤숄더 알아요, 아버님? 그 잘 몰라요. 선택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러시면 제 그 무료 카톡에 들어오시면 설명을 드릴게. 주가가 쭉 오르다가 아버님 예.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주가가 장기 하락한다는 신호예요. 패턴이에요, 그게. 주가의 패턴이야. 아, 추세도 있고 파동도 있지만 그 패턴의 일부분이 있어요. 삼각수렴에서 상승하는 패턴이 있고 헤드앤숄더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장기적으로 상승한 후에 헤드앤숄더를 좀 맞고 좀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추세 자체가 어떻게 되냐? 주가라는 건 추세 파동에서 가죠, 아버님. 예. 그럼 추세가 꺾이면 어때요? 주가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헤드앤숄더가 좀 나왔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장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힘이 많이 지금 좌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버님. 근데 그 반등이 몇 포인트까지 올 것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더 단순하게 5일선을 보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 경동 날변 같은 경우 3월 27일부터 해서 거의 지금 4월 27일, 5일 2달 이상을 지금 빠졌잖아요. 그런 반등이 나와요, 아버님. 이게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무조건 나와야 되냐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 장기 고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이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탈출을 못하게 되면은 아버님 더 많은 하락을 또 겪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탈출해야 하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도 똑같이 5일선 대응을 하시면 되세요. 시장 5일선 이 종목도 똑같이 5일선 대응을 하시면 되세요. 얼마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 61선까지 해서 52,000원 살짝 넘어서까지 52,000원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버님 아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중국 시장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어떤 이야기 이슈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이 주가가 한번 장중에 한번 쑥 올라갔다가 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홀딩 전략, 아버님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시장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을 통해서 탈출하셔야 된다. 왜? 장기 상승한 후에 헤드앤숄더를 맞고 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 이해 가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네. 방송 이거 통화 끝나고 나시면 네. 인터넷에다가 헤드앤숄더를 검색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진짜 우리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이제 젊은 거라 예. 머리 너무 아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꼭 탈출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자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7178번님이 신라젠 7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또 따로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비중이 몇 퍼센트이진 간에 지금 손실률 23% 정도예요. 예. 예, 어떡하죠? 제약 바이오들이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힘들하는 그런 좀 문제의 그 종목들이 많이 좀 됐는데 이 신라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상승한 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흐지부진하게 그래도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코롱 티슈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뭐 급락이 나가도 빠르게 지금 어떻게 좀 자리를 좀 잡아갔던 좀 흐름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자, 주가가 지금 올라온 후에 저기 보시면은 꼬리가 상당히 길게 만들어지면서 자,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흐름, 또 이 고점을, 앞에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흐름이 만들면서 추세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나오더라도 이 상승은 제한적인 이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주가의 지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지금 안 좋은 이야기가 수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기간에 이 구간에서 그런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주의 그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와도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코롱 티슈 같은 그런 뭐 생명과학 이런 것도 아시고 인버사 쪽에서 문제가 확실히 좀 해결되지 않는 부분 아직까지도 그 악재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자 지금 보면은 자 이날 5월 31일 날 자, 30일 날 양음봉보다 크게 만들면서 상승 장악형이 나왔었죠. 그리고 어제 또 그걸 확인해주는 그 양봉의 좀 캔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시장이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 신라젠도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매수가에 뭐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못 미치고 다시 하락으로 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은 자 단기적으로 좀 5일선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 5일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2530님이 보내주신 진에어입니다. 23,5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이미 손실 보고 계세요. 2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손절가 어디쯤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일단은 이 진에어 같은 경우도 좀 급락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냈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감매도 구간에 좀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시원하게 이제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면은 어떤 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뭐 여행 부분 또는 뭐 다른 뭐 동남아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온 거나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이 진에어나 LCC 항공 쪽에서 중국 편에 대한 뭐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여행객이 왔다 갔다 해야지만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근거리 쪽이죠. 우리나라 쪽에서 뭐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쪽으로 LCC 쪽에 좀 여행객들이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흐름인데 그거 갖고는 조금 부족하죠. 더 많은 그런 수요가 조금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감매도 구간에 좀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23,500원인데 지금 이 역별이 되면서 지금 61선, 121선, 뭐 21선 다 저항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3,500원이니까 매수가를 좀 목표가로 좀 정하시고 여기에서 5일선, 11선이 지금 잘 좀 받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5일선이 다시 한번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5일선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지금 끊어졌다고 하네요. 문자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530님 진에어 방금 했었죠? 네, 1585번님이 한화 26,5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이번에 떨어질 때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다 왔고, 그 다음에 또 종목도 어느 정도 떨어졌다 생각하셔서 좀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매매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주사들이 그렇게 주가의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지주사가 가려면은 어떤 자회사들이, 종속회사들이 연계되어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아져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 텐데, 일단은 지금 하나 쪽에서, 그 다음에 뭐 SK 쪽, 뭐 CJ, 뭐 제주항공에서 이렇게 그런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인수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좀 나왔었던 부분, 특히 또 SK 쪽에서는 어느 정도 피력을 했었죠. 근데 또 하나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의향이 있는 그런 부분이 그냥 방위 산업도 하면서도 항공 우주 쪽에서도 지금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자리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게 장기적인 박스권에서 매매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전략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자 60일선을 목표가로 해서 29,400원을 대응을 하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5일선이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손절가는 5월 31일이죠. 그 25,050원을 좀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문자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1480번님이 UNI 1,500원에 30% 비중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손실 보고 계세요. 의료 장비 쪽인데요. UNI 어떻게 조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것부터 지금 계속해서 좋지는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좀 주봉을 좀 보면은 2015년도에 상장을 해서 2010년 잠깐 올라갔다가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 빠지는 지금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세가 좀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왜 이게 계속해서 빠지는가, 실적이 나온지 안 나온지를 좀 봐야겠는데, 일단은 뭐 97년도 8월에 좀 설립이 돼가지고 세계 최초로 뭐 생체
흡수성, 뭐 금속 소재를 뭐 개발하면서 뭐 임플란트 적용이 되는 부분. 일단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약 고령화되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좋지가 않죠. 특히 영업이라는 한계 수익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가 계속해서 좀 빠지는 것 같다라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탈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매수가가 1,500원이니까 1,500원까지는 조금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번 시장의 반등에 의해서 그래서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홀딩 후 반등 시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상담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 문자 상담 연결 안 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하루 쉬고 금요일에 저희가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안내 드릴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하체기 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상담부터 뭐 오늘 장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츠기 고수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요,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에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